23장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인데요. 자, 250페이지에요. 그 시행제는 여기 설명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요거, 아직 요거 얘기니까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걸로만 그냥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여기 토지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이지. 여기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같이 하는 김에 넘깁니다. 252페이지. 자, 2번 환지 방식의 시행자입니다. 알다시피 환지 방식은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시에서도 환지 방식으로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시끄럽거든요. 뭐 내 땅 위치가 옛날엔 좋았는데 뭐 지금 받는 위치가 뭐 좋네 어쩌네 말 많으니까 너들이 해. 그래서 보시면 원칙이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너들이 해. 하지만 가령 너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요건 받아와가지고 해달라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자체 등, 다시 말하면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신탁회사 줄여가지고 지자체 등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1번 보니까 몇 년 내에? 그렇죠. 토지 소유자와 조합이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너 지정할게. 우리 귀찮아.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하겠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할 마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장 6월이 있어요. 1년 연장 6월. 2번은 뭐냐면 지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이다. 이 하는 거 사업 옆에 있네. 바로 옆에 있네. 내가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시간도 전략, 돈도 전략 병행할 때. 3번이 그 얘기죠. 자, 면적 2분의 1. 당연히 국, 공유지 빼고 순수한 민간만.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요건 받아와서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해달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1년 연장은 6월 병행. 얘가 바로 지자체 등 사유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해요. 2분의 1, 16 병행. 지금 저 뒤에 7분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앞을 보세요. 자, 2분의 1, 16 병행. 제가 지자체 등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 2분의 1, 16 병행. 지자체 등 2분의 1, 16 병행. 여러분들 산수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얼마죠? 1.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얼마죠? 6. 됐죠? 6.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넘겨보시면, 자, 4번에 시행자 변경사유입니다. 변경사유. 자, 변경사유는 도중에 바꿔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방금 앞에 있는 내용 있죠? 내용과 연관됩니다. 먼저 요거는 자, 4번을 먼저 할게요. 4번을 순서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 아직 시행할 때에 토지 소유자가 되었든 간에 조합이 되었든지 간에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얘도 연장 6월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요, 3년 이내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순수한 민간인 못 믿겠다 그 얘기죠. 1년 이내 안 하면 연장 6월 있습니다. 안 하면 너 바꿔버리겠다. 왜냐하면 3년 내내 있다가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빨리 하라고 지금 뭐 압력을 넣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것이 1년 연장 6월이고요. 인가 신청입니다. 그리고 1번. 자, 인가가 나왔어요.
인가 나왔는데 인가 받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2년 내. 미착수 2년. 다 같이 시작. 미착수 2년. 한 번 더 시작. 미착수 2년. 2번은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사업 못하죠? 바꿔야죠. 3번에 부도 파산 망했잖아요. 바꿔야죠. 바꾼다는 표현이 변경 사유다. 아시겠죠? 1년 내 연장료를 포함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누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에요. 자, 인가 받고 이후 미착수 2년, 지정 취소, 인가 취소. 그 다음에 부도 파산일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6번 오른쪽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 자 얘가 먼저인데요.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여기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라고요? 제안. 제안할 수 있다. 누구한테? 특도 시, 군, 구한테. 아시겠죠? 예. 이럴 때 이 중에서 3명은 뺍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은 뺍니다. 국가, 지자체는요. 하게 되면 요청하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제한하지 않아요. 조합은 이 순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 저를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설립하는 게 조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죠?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누구한테? 특도시군구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 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제안. 요거 제안. 나왔죠? 뭐가 나와야죠? 통보. 똑같이 그죠? 얘도 통보예요. 통보. 이렇게. 반영 여부 통보입니다. 통보. 똑같이 뭐요? 1월 내 통보. 연장 1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한 시에 여기 제한할 때에 민간 시행자는 못 믿어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때 지상권자도 포함합니다. 요거요. 요 내용이 상가 1번. 나오죠, 그죠? 그리고 2번은 뭐냐? 정출기한은 국장에게, 요거. 정출기한은 국장에게 제한, 한 번 더 적어 놓은 겁니다. 한 번 더. 앞에 한 거야. 그냥. 중복되죠. 넘깁니다. 상관 2번이 파란 글씨 민간 시행자 못 믿어요. 면적 3분의 뭐라고요? 동의받고 지상권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상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겁니다.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면적이 가장 큰 지역. 줄 거세요.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군구에게 제출합니다. 4번에 비용부담 줄 거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시에 비용부담과 같은 내용이죠. 상관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한받은 국장. 저를 봐요. 여기 국장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국장. 얘고요. 옆에 특도시군구는 얘예요. 예, 아시겠죠? 여기도 제한. 여기도 제한이죠. 반영 여부 통보가 같다는 것이죠. 그죠? 1개월 이내에 통보, 연장 1개월 요거예요. 1개월입니다. 자,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에 인가 보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하는구나. 나오잖아 벌써. 도시개발 구역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인가 받는다. 정관 작성해서. 그 다음에
변경인가? 당연하죠.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요. 똑같습니다. 변경할 때도 인가 받지만,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합니다. 딱 두 개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 다음에 공고 방법 변경 두 가지는 신고합니다. 3번 동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습니다. 그리고 4번, 자 1번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전부 다 동일합니다. 동의자 수 산정 법은 앞에 내용과 동일. 2번, 자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당연하죠.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때는 철회하면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하면 되겠죠. 3번에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맞죠? 그죠? 끝에 철회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시겠죠? 철회하면 제외한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아시겠죠? 똑같다. 상관 5번. 저를 보세요. 똑같다. 이게 뭐죠? 복습해 봅시다. 똑같다. 국공유지 포함. 공유 1명. 구분 소유자 각각. 구분 소유자가 분할 후 증가하면 제외. 철회해도 제외. 변경되면 기존. 요거 똑같은 얘기다. 다만 2번과 3번은 앞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요. 하지만 읽어보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죠. 5번에 조합 설립 등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이제 안 적을게요. 조합 설립을 받고 싶어요? 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요건이 인가입니다. 인가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등기고 설립은 인가고, 그거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조합원.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니까 그 조합원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디 있어요? 얘가 일로 가면 조합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있죠?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 다 자동 조합원입니다. 2번에 1번 보유 토지에 면적에 관계없는입니다. 관계 있는 아닙니다.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면적이 많든 적든 똑같이 한 명으로 인격적 대우해 줍니다. 임원은 집행기관이죠. 임원은 조합의 임원은 줄 거세요. 그 조합에 다른 임원, 다른 직원을 겸할 수가 당연히 없지요. 자, 임원은 당연히 조합장 1명, 이사, 감사고요. 이번에 임원 선임은 당연히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당연히 총회에서 선임하죠.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박스 안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안 되겠죠. 임원. 기업과 니은은 읽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법에서도 결격사유에 공통적으로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기업 니은은. 디귿 금고 동그라미 했어요. 금고 이상 형성고 받고 등등등등 2년 안에 안 됩니다.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하여튼간에 금고라는 글자가 나오면 몇 년? 2년. 금고. 그래서 2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금고 몇 년? 2년. 그죠? 몇 년? 2년.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임원의 자격 상실입니다. 만약에 조합에 임원으로 된 자가 결격 사유다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한 일 유효하고 밤 12시 땡 하면은 그때부터 상실입니다.
다음날 동그라미 하세요. 5번에 직문대요. 자, 기억만 볼게요. 기억 보고 니은 디귿은 그냥 읽어주세요. 기억. 조합장은 조합 대표,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 됐죠? 리을. 기억, 리을, 미음 하겠습니다. 기억, 리을, 미음. 리을.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조합장과 상대해주고 감사가 이사와 상대해줘서 조합의 일을 도와준다. 감사. 미음.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에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다 똑같죠? 겸할 수가 없다. 3번 조합의 법인격. 법인이고요. 2번 특히 성립요건이죠. 앞에 나왔네요.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랬죠. 3번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재단법인 우기면은 사단 나요. 4번 조합원의 경비부담입니다. 항상 어디 가나 모임에는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 때 모임하면은 해비네 얼마나 할까? 10,000원? 너무 적어. 30,000원? 10,000원? 20,000원 딱 좋아. 20,000원 아시겠죠? 20,000원 내고 10,000원은 그날 먹고 10,000원은 적립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차만 먹고 2차는 다시 뿜빠이. 왜냐? 다 쓰면 뭐 돈 다 날라가게. 적립금 해야 나중에 우리 회원들 뭐 애경사 이렇게 하죠. 그죠? 그거 딱 정해놔야 돼. 이 애경사 때문에 많이 싸워요. 5만 원 딱 정해놔야 돼. 그것도 그 자에 뭐 형제 뭐 다 안 됩니다. 뭐 직계 뭐 존속 비속 해놔야지. 뭐 사촌 팔촌 사촌 형제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본인 배우자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부의 자녀 그것까지 되죠. 형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경비를 맨 끝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3번 근데 그것도 안 내. 연체료까지 부과합니다. 연체료까지. 근데 과연 회비도 안 내는 인간이 연체료 내겠냐 그 얘기지. 그러면은 4번에 징수 위탁합니다. 부과금도 안 내요. 연체료도 안 냅니다. 그럴 때는요. 조합 입장에서는 안 내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자체장한테 위탁합니다. 당신이 좀 걷어주시오. 위탁합니다. 마지막 줄에 특도 시군구에게 뭐라고요? 위탁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위탁 수수료가 4%. 아직 100% 삽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인 게 1억이다. 그러면 얼마요? 400만 원이죠. 4%. 개발법 여기 말고 또 나옵니다. 하여튼 개발법에 나오는 모든 위탁 수수료 4%입니다. 정비법도 똑같아요. 개발법 정비법상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똑같아요. 몇 프로? 왜 4%냐? 너 안 내면 죽어. 4%입니다. 해서 죽을 사자. 안 내면 죽어. 4%. 5번 총회. 최고 의결 기관이죠. 모든 내용들을 일단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 놓칩니다. 그런데 10번 동그라미 하세요. 10번. 동그라미 했죠? 조합의 합병, 해산도 전부 다 총회 의결 거치지만 다만 보입니까? 맨 끝에 줄 거세요.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줄 거 다 줬습니다.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때의 조합을 해산 시에는요. 그냥 해산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6번 대의원회는요. 총회 할 일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입니다. 아시겠죠? 대행기관. 왜? 저를 보세요. 총회가 1,000명 있습니다. 1,000명이 나와 한마디만 하면 1,000마디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 이상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총회 할 일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임의기관이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수가
일단 최소 50명 이상이다. 그러면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근데 의무적 아닙니다. 의무적이에요. 50명 이상 둘 수 있다. 시작. 50명 이상 둘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50명 이상 둘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50명 이상 둘 수 있다. 2번 최소 몇 프로고요?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고요. 밑에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권한인데 정관의 줄거세요. 정관의 변경,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환지 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의 합병 해산. 요 5가지는요.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제외한 걸 대행하라. 5가지만큼은 총회, 다시 말하면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고 오로지 총회에서 의결로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사안이 중대하다 그 말이죠. 중대하다. 첫 번째 정관 변경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요. 일반 사모임에서 회칙 변경도 총회에서 하듯이 정관은요. 조합의 법이에요. 법. 그죠? 정관 변경은 전체 다 모여서 하는 총회에서 합니다. 개발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개발계획 있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실시 계획 없죠? 실시 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임원 선임 당연히 총회에서. 환지 계획 수립 변경도 당연히 총회에서. 왜? 민감하잖아요. 내 땅 위치가 어디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민감해. 조합의 합병 해산입니다. 이제 망해가지고 뭐 합해산 당연히 중요하죠.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은 대의원한테 맡기지 말고 총회에서 직접 한다. 그 뜻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넘겨서 이제. 자, 이제 실시계획이에요. 저리 봐요. 여기서는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앞으로 사업하기 위한 밑기름을 그리는 큰 개괄적이라면 얘는 실시계획은 이 계획대로 사업하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도록 수립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반드시 끝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줄 거예요. 의무적. 알겠죠? 작성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 그럼 틀리겠죠? 어디에 포함돼요? 실시 계획에. 2번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 3번 세부 사항은 국장이 정하고요. 자, 2번. 자,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자, 이거 봐요. 작성해서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고 고시하면, 자, 사업의 종류가 3개죠, 그죠? 3개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대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환지 방식은 환지 방식대로. 세 번째, 석고사는 혼용 방식이라면은 혼용 방식대로 하면은 된다 그 얘기죠. 이때의 인가권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당연히 지정권자가 되겠죠. 지정권자가 되겠죠. 여기서요, 책 보시면 거기 먼저 3번을 먼저 읽게. 3번은 의견의 정치 있죠. 별표하세요. 이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은 시도지사 대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인가하고요.
그다음에 인가권자가 시도지사이다. 그러면은 일반 시장, 여기 대도시 빼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한다. 이 두 가지. 이럴 때 변경도 인가. 그쵸? 그 위에 2번. 자, 실시계획을 요거, 식세계획을 요거 작성해서 인가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요거를 변경하는 것도 뭐요? 인가. 또 폐지할 때도 당연히 인가 받는데 이 변경 중에서 이거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10%짜리 나오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요약집에 넣을 테니까 그때 봅시다. 그때 내용은 4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같이 첨부한다는 것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이 인가받고 이렇게 고시가 되면, 됐죠? 고시가 되면, 요때. 되죠? 되면, 보세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또는 인가하면 밑에 뭐라고요? 고시해라. 됐죠? 작성해도 인가받고 고시해라. 그 얘기죠? 그런 다음에 공람해라. 이거는 뭐 절차니까 뭐 잘 안 틀리게 합니다. 밑에 2번에 특례 보시면 이렇게 해서 1번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줄 끄세요. 세 번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오죠, 그죠? 요거 고시가 되면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뭐 한다고요? 의제 한다. 기, 주, 지, 입, 협심, 결코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 걸로 간주한다. 한 걸로 간주한다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 더. 보기 전에 2번 밑에 이 경우에 종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이 만약에 저촉된 게 있다면 그냥 고시된 내용으로 그냥 변경된 걸로 그냥 보면 된다. 이번에 지형되면 고시는 다 똑같다. 언제 하라? 시행기간 이내 하라.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3번에 자 관련 인허가죠. 저를 봐요. 거기 이제 박스 안에 1, 2, 3, 4, 5, 6 생략 많으니까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역 안에서 실시 계획대로 무슨 계획대로?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개발 그 안에는 뭐 지목이 전도 있을 것이고 농지 뭐 등등 임야 많단 말이죠.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인허가를 다 받아버리면 인허가 받는 데만 한 10몇 년 걸려. 그럼 사업해 못해.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그냥 간주해버린다. 단지 그와 연관된 사람하고 뭐라고요? 협의만 해라 그 얘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겁니다. 여기 인가 여기 인가인데 다른 법률에는 모든 인허가는 뭐라고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단 뭐라고요? 관계행정기관장과 뭔 해라? 협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의지했습니다. 고시하면 얘도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하겠죠. 그죠? 똑같이 의지했으니까. 여기. 그래서 인허가 등도 전부 다 고시된 걸로 의지한다. 그 말이죠. 요거요. 여기 있지만, 예. 중요한 건 사업 인정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된 걸로 봅니다. 근데 얘는요, 사업이 3개거든요. 만약 여기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사업 인정을 보면은 3개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 인정은 수용
100% 수용 방식일 때만 나오거든요. 환지는 안 나와요. 환지는 나갔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방식에만 나오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면 틀려요.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국토부는 맞아요. 사업이 세 개가 아니고 하나니까 하나니까. 얘는 세 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에서. 언제죠?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이따 하겠지만 써놓을게 미리. 수용 방식이 뭐라고요? 이때 사업 인정. 언제요?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요때. 요겁니다. 요거 잘 나오시면. 다 잘 나온대, 그죠? 자, 여러분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20일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정리할 겁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시고요. 자, 이제는 3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세 가지 방식만 설명하고, 예, 또 쉬었다 할게요. 자, 방식은요, 다 세 개입니다. 뭐라고요? 수용사용, 혼용 방식, 환지 방식입니다. 자, 잠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류한 거. 자, 맞네. 갑자기 생각이 뻑떡했어요. 지나가 버리면 못 살 뻔했어. 보류. 248페이지에 해제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무조건 1번 다음날, 그렇죠? 다음날 아시겠죠? 1번에 쌍가루 1번입니다. 원칙이죠, 그죠? 원칙.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죠? 먼저 동그라미 1번 요겁니다. 저를 보세요. 요거. 먼저 개발 구역을 요것이 지정이 되고, 구역이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요거잖아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요거잖아요, 그죠? 되면 이 지정 고시로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 신청까지 몇 년? 3년. 3년 내에 신청이 됩니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돼요? 해제. 그것이 박스 안에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보류, 요거는 완료. 그러니까 얘는 뭐죠? 중도 해제.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중도 해제는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 지구전의 계획구역은 폐지. 아시겠죠? 왜? 없었던 거니까요. 아시겠죠? 예. 아까 전에 애초에 농림지역이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애초에 농림지역으로 환원. 체계적 계획식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전의 계획구역은 폐지. 그러니까 환원 폐지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2번은 뭐냐? 저를 보세요. 수용 방식일 때, 저를 봐요. 방식일 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 그죠? 얘는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얘는 뭐죠?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그게잖아요. 중도 해제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예외죠.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시겠죠? 박스 안에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1번 예입니다. 봐요.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예외니까 구역을 지정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계획이 없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일정 기간 동안 계획을 수립하라 그러죠. 몇 년? 2년. 그리고 또 5년. 면적이 330만 미만은 2년,
330만 이상은 5년 이내에 수립한다. 만약에 2년 내에 안 하면은 2년 되는 다음날 해제, 5년 되는 다음날 해제, 중도 해제, 환원 폐지 있음. 됐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봐요. 요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면 저를 봐요. 요요 수립하고 고시하면. 그러니까 지정 고시는 원칙, 수립 고시는 예외되요. 하면 순서가 이렇죠. 맞죠?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여기 인가 신청도 똑같아요. 몇 년? 3년. 330만 이상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330만 이상은 5년, 미만은 3년. 3년 내에 인가 신청을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 5년 되는 다음날 해제, 환원 폐지 있음. 그죠? 예. 중도 해제니까. 여기 완료 해지만 환원 폐지 없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면적이 이상이다. 그죠? 그때 얘는 여기로 가면 5년으로. 그죠? 이렇게 면적으로 5년. 2년이 5년. 3년이 5년. 면적 얼마일 때요? 330만 이상일 때죠. 요때 아까 무슨 기능을 하라? 복합 기능. 기억나요? 일단 난다 그래 봐요. 일단 난다 그래. 기억나요? 나잖아 봐. 그죠? 복합 기능. 330만 이상은 복합 기능. 앞에 있어요.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인데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있죠? 2번에 용도 지역 등의 환원. 보입니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가 된다면 두 번째 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줄거세요.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만 다만 아까 완료해제 있죠? 완료해제 끝에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됐죠? 예, 요겁니다. 요것도 해제가 돼도 고시합니다. 아시겠죠? 해제되면 고시하고 공람한다. 항상 고시 이후 공람시켜서 열어보게 해라. 공람은 무조건 며칠 이상? 그렇죠? 됐죠? 다시 앞으로 가요. 앞으로. 하던 거 마저 할게요. (266페이지입니다) 나오죠? 자, 시행 방식입니다. 세 가지예요. 여기 있죠? 수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시행 방식의 변경입니다. 변경 1번, 2번, 3번인데 흘러보세요. 요걸로 하면은 헷갈리고 어려워요. 제가 지금부터 그림 그릴게요. 그림. 요 그림대로 하면은 다 외워요. 아시겠죠? 자, 변경인데 변경. 변경. 가장 먼저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얘는 수용 사용이고 얘는 뭡니까? 얘는 전부 환지죠. 그죠? 말 표현이 전부 환지. 그 다음에 혼용. 수용 사용 전부 환지 혼용 방식입니다. 지금 사업하다가 도중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다가 이렇게 환지로 1번 변경 가능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변경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1번에서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수용해서 전부 한지로 가능하고 혼용해서 환지로 가능하고요. 수용해서 혼용으로 가능합니다. 환지로부터 시작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환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럴 때 첫 번째 공공시행자는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은요 3번만 가능해요. 딴 거 안 돼요. 3번만 민간시행자는. 이때 민간 중에서도요 조합은 해당하지 않지요. 왜? 그렇죠.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조합을 뺀 민간시행자는 3번만, 공공은 전부 다. 쉽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3번에 자 시행 방식의 구분입니다. 오른쪽 보시니까 박스 안에 환지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역이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기역에 대지로서의 효용이 증진, 옛날 전답이 대지로. 두 번째 공공시설이 정비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 원래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원칙대로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개발 계획 수립하고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소문 퍼져가지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뭐 1,00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5배 올라가지고 5,000억 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뭘 한다고요? 환지죠. 그래서 지가가 현저히 높아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때는 뭘 한다고요? 환지를 한다. 딱 3가지죠. 수용 방식은 뭐냐? 한마디로 다 보상해주고 내보낸 다음에 한마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혼용은요 밑에 박스 있죠. 방법이 아주 반반이지만 섞어하지만 방법이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 그 정도만. 아예 혼용이지만 분할해서 하기도 하고 분할하지 않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것만 해주시고요. 쌍가로 2번만 동그라미 하시고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쉬었다가 270페이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